태권도의 도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는 자기 극복입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지는 것. 그게 바로 태권도의 길입니다. 전 아직도 이 말을 잊지 않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아침 조깅을 하고 건강한 식단을 챙기고 심지어 태권도까지 수련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다 한국에서 생긴 변화예요. 저는 그런 걸 원한 적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페르난다입니다. 브라질 이민자 가족 출신으로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우리 집에서 운동은 숨 쉬는 것만큼 당연한 일이었어요. 아버지는 종합격 투기 선수 출신이셨고 어머니도 젊었을 때 무에타이를 배워 날아다녔죠. 형제들도 다 스포츠를 했고 집에는 온갖 운동 장비가 굴러다녔어요. 하지만 저는 운동을 싫어했어요. 진심으로. 뛰는 것도 싫고 땀 흘리는 것도 싫고 아픈 것도 싫었어요. 제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었어요. 햄버거, 피자, 초콜릿, 치즈가 잔뜩 올라간 감자튀김. 그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운동. 그게 뭐야? 먹는 거야? 어릴 때부터 가족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저를 무에타이 도장에 데려갔었고 형제들도 저를 운동에 끌어들이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그 대신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게 되었어요. 맛있는 걸 먹기 위해 직접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저는 점점 살이 찌기 시작했고 가족들은 저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페르난다, 건강 좀 챙겨야지. 운동도 좀 하고 덜 먹어야 해. 이러다 너만 우리 가족 중에 운동 못하는 사람이 되겠어.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내 삶인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점점 가족들의 반응이 차가워졌어요. 특히 아버지는 제 태도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너 우리 가족 맞아?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저는 반항심이 더 강하게 생겼어요. 그래? 그러면 더 먹을 거야.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방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스크롤하고 있었죠.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저는 맥도날드에서 사온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먹으며 무심코 유튜브를 열었어요. 오늘은 뭘 볼까? 보통 같으면 요리 영상이나 영화 리뷰를 봤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추천 영상 목록에 세계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라는 영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커다란 태극기를 배경으로 정렬된 태권도복 차림의 사람들 썸네일에 시선을 빼겼어요. 태권도? 이상하네. 나한테 이런 영상이 추천되다니.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였죠. 어차피 몇 초 보고 지루하면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지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화면이 열리고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하얀 태권도복을 입은 20명 정도의 선수들이 완벽한 대형으로 서 있었어요. 그리고 신호와 함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와, 저도 모르게 입에서 탄성이 나왔어요. 제가 본 그들의 몸짓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강인하고 날카로웠죠. 특히 한 여성 시범단원의 발차기가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그녀는 마치 중력이 없는 것처럼 높이 뛰어올라 공중에서 3번이나 회전하며 발차기를 했어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저게 어떻게 가능해? 햄버거를 입에 물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화면 속 시범단원들은 나무 판자를 차고 높이 뛰어오르고 때로는 여러 명이 동시에 공중제비를 하며 완벽한 대형을 이루었어요. 제가 아는 운동은 대부분 땀 흘리고 고통스럽고 지루한 것들 뿐이었는데 이건 마치 예술 작품 같았어요. 이게 태권도라고? 그들의 동작은 힘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발차기의 속도와 정확성은 믿기 힘들 정도였죠. 한 남성 시범단원이 뛰어올라 360도 회전하면서 연속으로 3개의 나무판을 차는 장면에서는 숨이 멈춰버렸어요. 영상이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화면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몇 분만 보려고 했던 것이 어느새 30분이 넘어가고 있었죠. 햄버거는 식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도 잊은 채 영상에 푹 빠져들었어요. 시범단원들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 그들의 날카로운 눈빛, 동작 하나하나의 세밀함까지 모든 것이 매혹적이었어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시범단원들이 모두 모여 한국 전통 음악에 맞춰 태권도 동작을 선보이는데 그것은 마치 무용과 무술이 결합된 것 같았어요. 영상이 끝나고 저는 스크롤을 내려 댓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 아니지만 태권도를 배운 지 5년 됐어요. 정말 제 인생을 바꾼 운동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태권도를 시작했는데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가르쳐 줍니다. 이 댓글들이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태권도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어떻게? 그리고 옆에 뜬 다음 영상 추천 목록을 보니 외국인의 태권도 도전기, 태권도로 50kg 감량한 나의 이야기, 태권도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 같은 제목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태권도 관련 영상들을 봤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내가 태권도를 배운다면 아버지가 나를 다르게 볼까? 그 생각은 마치 작은 씨앗처럼 제 마음에 심어졌어요. 원래라면 운동 절대 안 해 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 본 영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어요. 화면에서 본 것처럼 다리를 들어 발차기 동작을 해봤죠. 당연히 잘 안 됐어요. 균형을 잃고 넘어질 뻔했고 다리가 생각만큼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역시 나랑은 안 맞는 건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틈나는 대로 태권도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태권도의 역사, 기본 동작, 승급 시험, 다른 무술과의 차이점까지 호기심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러다 한국 문화에 대한 영상도 보게 되었어요. 서울의 번화가, 부산의 바다, 제주도의 자연경관, 태권도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이야기도 봤어요. 그들이 먹는 한국 음식들 중에 떡볶이, 치킨, 삼겹살, 비빔밥은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영상 속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 태권도장에서 훈련하는 모습, 한국의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점점 더 그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어요. 한 달도 안 되어 제 방벽에는 태권도 포스터와 한국 지도가 붙어 있었고 노트북에는 태권도와 한국 관련 북마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아, 한국에 가고 싶다. 한국에서 태권도를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 생각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우연한 유튜브 영상 한 편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태권도를 배우러 한국까지 간다고? 너는 운동을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잖아. 아버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페르난다의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거실에서 큰 소리로 웃으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맥이 빠진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난 노력도 안 했는데 이미 실패한 사람이 되어 있잖아. 창밖으로 늦은 밤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페르난다는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패자라는 꼬리표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스포츠, 공부, 어떤 것도 끝까지 해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태권도에 대한 열정은 우연히 본 영상에서 시작되었고 그 동작의 아름다움과 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 몰래 유학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장학금 신청까지 했습니다. 여러 번의 거절 끝에 마침내 소식이 왔을 때 페르난다는 혼자 조용히 기뻐했습니다. 이번엔 달라. 내가 진짜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출국하는 날 페르난다는 부모님에게 짧은 편지만 남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온갖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뭘 하는 거지? 미친 짓인가? 하지만 내 발걸음은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나 진짜 한국에 온 거야. 이젠 돌아갈 수도 없어. 한국어는 몇 마디 인사말 외에는 거의 할 줄 몰랐지만 유튜브에서 본 인천공항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고 넓고 사람들도 질서정연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한글로 된 간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기숙사의 짐을 풀고 첫 며칠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방은 예상보다 좁았고 3월인데도 날씨는 생각보다 추웠으며 식당에서 접하는 음식은 모두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가장 기대했던 태권도 수업을 듣기 위해 학교 근처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여기가 맞겠지? 도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페르난다는 키도 크고 체격도 있는 편이라 그런지 모두가 그녀를 신기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사범님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미국이요.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사범님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지만
대부분 운동선수 지망생이거나 이미 운동을 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르난다는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었죠. 첫 수업부터 페르난다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기본 동작을 완벽하게 해내는데 그녀는 발차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숨이 차서 헉헉거렸습니다.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어휴, 힘들어. 더 큰 문제는 식단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난다는 한국 음식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습니다. 떡볶이, 치킨, 삼겹살, 라면, 특히 길거리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운동 후에 먹는 치킨은 진짜 꿀맛이네. 문제는 먹기만 하고 운동을 제대로 안 하니 살이 더 찌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범님도 그녀에게 운동을 하려면 몸도 가벼워야 해요. 식단을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페르난다에게는 어려운 숙제 같았습니다.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에 식단 조절까지 해야 하나요? 그럼 내가 한국까지 와서 좋아하는 음식을 좀 먹으면 어때? 그렇게 그녀는 점점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 끝나면 기숙사로 돌아와 몰래 야식을 먹는 습관이 생겼고 배달 앱으로 치킨과 떡볶이를 시키는 것이 저녁 일과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행복했지만 이 생활이 계속되면서 운동을 아무리 해도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운동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범님이 페르난다에게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페르난다, 혹시 요즘 야식 많이 먹어요? 네, 아니요. 거짓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지만 사범님은 이미 눈치채신 듯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무거워지죠. 몸이 무거워지면 발차기 속도도 줄고 체력도 쉽게 떨어져요. 그제야 페르난다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힘든 이유가 단순히 운동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이러다 태권도는커녕 한국 생활 자체가 실패로 끝나는 거 아닐까?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운동이 아닌 삶을 바꿔야 한다. 그날 밤 페르난다는 처음으로 깊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온 이유가 뭘까? 단순히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닐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변화들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야식 끊었습니다.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을 찾기로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견과류나 두부, 바나나 같은 간단한 음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달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즐겼습니다. 태권도가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의 전환을 했습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과정이야. 그러자 신기하게도 훈련이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설정하기를 했습니다. 막연하게 운동을 해야 해가 아니라 한 달 안에 10kg 감량하기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작은 실천들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작은 성취감을 맛보면서 자신감도 올라갔습니다. 목표를 시작하고 2주쯤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야식을 끊으니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했고 훈련할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태권도가 점점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나 진짜 발차기가 빨라졌어. 사범님도 페르난다의 변화를 눈치채셨는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동작이 훨씬 좋아졌어요. 계속 이렇게 하면 곧 대회에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대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었지만 사범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사범님이 페르난다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페르난다, 이번에 교내 태권도 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때요? 페르난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내가 대회에?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았고 대회 같은 건 상상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범님은 확신에 찬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연습할 때 보면 내 동작이 많이 좋아졌어요.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거예요. 페르난다는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했습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자신이 정말로 성장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테니까요. 좋아, 한번 해보자. 대회 당일 페르난다는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심판과 관중들, 그리고 상대 선수까지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상대는 페르난다보다 키는 작았지만 몸이 가벼워 보였고 이미 몇 번의 대회 경험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자마자 상대는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페르난다는 제대로 반응도 못하고 연거푸 맞았습니다. 훈련할 때는 나름 자신 있었지만 실전에서는 달랐습니다. 상대는 너무 빨랐고
페르난다는 당황해서 제대로 방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났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을 바라봤다. 큰 점수 차이로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지잖아. 나는 한국에 오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첫 대회에서 무참히 패배하자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상대 선수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외국인이라서 그런가? 발차기 속도가 너무 느리던데. 맞아. 기본기도 부족해 보였어. 그냥 취미로 하는 거 아닐까? 나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걸까? 기숙사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할까? 계속할까? 그날 밤 나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게 맞을까? 나는 결국 운동과 맞지 않는 사람일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차라리 태권도를 그만두고 그냥 한국에서 즐겁게 지내다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 사범님이 보내준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패배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이 패배를 경험 삼아 더 강해질 수도 있죠. 그 말을 곱씹으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한국까지 와서 단 한 번의 패배로 포기하려고 하는 건가? 그때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냥 운동을 잘하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 그리고 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바꾸고 싶었던 거야. 단순히 태권도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변하고 싶었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당당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는 반드시 승리하자. 그리고 그 결심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나는 다음 날 도장에 일찍 나갔습니다. 사범님은 나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페르난다, 힘들지 않아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날부터 나는 정말로 미친 듯이 훈련했습니다. 체력 훈련을 2배로 늘렸고 발차기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일 스스로 연습했습니다. 사범님도 내 의지를 보고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발차기는 단순한 힘이 아니라 타이밍이 중요해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상대의 틈을 찾아야 해요. 나는 그 가르침을 새기며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체력이 좋아졌고 동작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는 다시 대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히 승패가 아니라 진짜로 성장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경기장에서 다시 마주한 상대 선수는 예전보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는 겁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준비됐어. 휘슬이 울리자 나는 가볍게 움직이며 상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반격을 했습니다. 야, 내 발차기는 더 빨라졌고 더 강해졌다. 심판의 점수판이 올라갈 때마다 내 자신감도 올라갔습니다. 라운드가 끝났을 때 나는 숨을 헐떡이며 결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승자, 페르난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내가 해냈다. 손을 번쩍 들고 환호하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고된 연습이, 눈물이,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진짜로 해냈어. 그 순간 난 처음으로 내 자신을 진심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사범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페르난다, 밖에 누군가 널 찾아왔어.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도장문을 열었고 순간 내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곳에 미국에서 떠난 이후로 처음 보는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은 어색한 듯 나를 빤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나를 알아보지 못하다는 듯이. 페르난다, 너 맞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나는 울컥했어요. 너를 못 알아보겠구나.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이 갸름해지다니. 오 페르난다. 나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지금 예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둔하고 느리지 않았습니다. 몸은 탄탄해졌고 태권도 수련으로 인해 자세도 반듯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나는 항상 주저하고 의심하고 도망쳤지만 지금의 나는 단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야. 왜 그래?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페르난다, 너 도대체 여태 뭐 한 거야?
못 살아봤잖니. 우리는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페르난다. 내가 연락을 거의 안 하니까 걱정돼서 왔어. 너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니?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힘들었지만 여기서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그걸 전혀 모릅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요. 나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권도가 이렇게 어려운 운동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계속 도전하면서 나 자신이 바뀌는 걸 느끼면서 그냥 단순히 운동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한계를 넘는 기분이었어요. 부모님은 조용히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버지랑 대회를 처음부터 다 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그래서 넌 앞으로 계속 태권도를 할 거야? 집에 안 올 거냐?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네, 처음엔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아빠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하지만 지금은 그냥 내가 태권도가 좋아요. 이걸 계속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그래, 끝까지 해보렴. 그 말은 인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확인하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태권도가 무에타이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냐?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태권도는 단순히 강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태권도에 철학이 있어요. 전 그 철학을 배웠어요. 나는 기억합니다. 사범님이 첫 수업에서 했던 말을. 태권도의 도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의미해요. 나는 부모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설명했습니다. 태권도는 단순한 싸움 기술이 아니에요. 태권도에서는 예의와 절제를 중요하게 여겨요.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이기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태권도 훈련 중에 배운 5가지 정신을 떠올렸습니다. 태권도에는 5가지 정신이 있어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 이건 단순히 도장에서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사범님은 항상 최선을 다하되 겸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승리보다 중요한 건 과정에서의 성장이라고요. 패배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웠어요.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이에요. 태권도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믿게 됐어요. 예전에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전 제 길을 찾았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이내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내가 찾은 길이라면 나도 더는 반대하지 않겠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심을 본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결국 내 선택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원한다면 계속해봐.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님은 아셨을 겁니다. 내가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다음날 새벽, 나는 평소보다 일찍 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범님은 이미 도장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페르난다, 부모님과 잘 이야기했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범님. 부모님도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을 인정해 주셨어요. 사범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권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는 자기 극복이야.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나아지는 것. 그게 바로 태권도의 길이야. 나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범님. 도장벽에 걸린 태권도 정신을 담은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전은 끝이 아니다. 진정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된다. 한국에 온 건 단순한 유학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는 이제 태권도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니, 단순히 태권도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새로운 도전을 위해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 차렷, 경례. 태권도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변과 공유하며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